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이 경찰을 폭행하고 또 법원 청사 기물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물 파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인데요. 어제 그 서부지법 물적 피해액이 6억에서 최대 7억에 달한다라고 이제 법원 행정처가 파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까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뭐 이거는 빼고 오로지 물적 피해액만 6, 7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벽 마감재부터 시작해서 1층부터 7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유리창과 셔터, 뭐 책상, 미술 작품, 또 당직실을 비롯한 CCTV 저장 장치까지 파손을 했고요. 네. 소화기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그리고 보이는 대로 기구들을 다 던지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요. 사무실 컴퓨터에 물을 붓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현장을 다음 날, 그러니까 당일 오전 일요일 날 확인을 하고 온 이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굴러다니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했고, 이 현장을 둘러봤던 행정처 간부들도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럼 청구 대상이 누구냐? 폭동 가담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다라는 게 이 변호인과 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국가 기물이든 사인의 기물이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대미문에 법원 난입 및 파괴 행위를 한 건데 그게 지금 소요죄, 더 나아가서 내란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왜 거기서 손괴된 기물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고쳐야 됩니까? 당사자들이 고의로 지금 법원의 기물들을 손괴하는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법 250조에 의해서 그러한 손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또 어제 법사위에서 열렸던 그 서울지법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체포를 하고 또 수사받는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행정처장도 그렇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도합치면 몇 명이죠? 현재 그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체포된 사람이 90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66명은 구속영장이 순차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5명은 또 어제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90명 가운데 내부로 침입을 했던 거는 40명, 그러니까 46명이었고요. 이외에도 경찰이 휴대폰으로 또 채증 자료로 유튜브 동영상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불법 행위자와 교사 방조 행위자까지 찾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얘기되는 건 물적 피해에만 한정이 된 얘기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그 6, 7액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우선 노종원 변호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적인 영역인 경우에는 네. 상호 간의 합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공적 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통례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해액만 입증된다면 법원이 청구하는 액수 그대로 판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민사소송 특성상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만큼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증액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법원의 업무 기능 저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물건이 파손돼서 뭐 가령 법원 사람들이 일에 방해를 받거나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가담자들의 행위 경중도 따지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네, 경중을 따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우선은 연대 책임이다라는 건데요. 노희범 변호사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폭동행위의 가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가담한 가해자들 전부가 연대 책임을 짓고요. 각자 n분의 1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연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배상을 한 후에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각자 본인이 해를 끼친 범위 내에서 자기들 사이에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공용불 파손죄에 대해서는 모두 공범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정리를 하자면 민사소송은 그 역할을 분담했든 아니든 가담한 사람 전체가 다 갚아야 합니다. 가령 10억 배상이다라고 한다면 뭐 한 명이 갚아도 되고 여러 명이 갚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갚지 않는다면 그 재산을 다 압류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령 가해자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제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가해자들한테 2차 청구를 한다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물적 피해만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서부지법 그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에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나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추가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그 부분들 할지 안 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직접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뭐 직원분들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논외고 네. 오늘 이야기는 물적 피해로만 한정을 해도 이렇다.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넘어가선 안 되죠. 토해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